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발표하시고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연속일 때랑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x, xn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푸는 게 좋겠죠. x가 양수일 때만 따진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세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0으로 수렴하니까 여기만 챙기면 되겠죠. 3분의 이렇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여기만 챙기면 되죠. 그리고 x가 1일 때 전부 다 봐라.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x가 1에서 연속이라 는 것은 좌우함이 다 같아야 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서 같다 라고 놓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을 집어넣어서요. 그래서 방정식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은 다음 같다 하면 되겠죠. 풀어주시고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했어요. 이때 연속이다라는 아이디어. 좀 익숙해지셨죠? 다시 풀어보시고, 자, 얘는 스스로 지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 연계돼서 나오는 상황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냥 답을 맞췄다가 아니라 지식의 압축이 돼야 돼요. 반드시 공부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다른 비슷한 개념하고의 차이점도 이제 뚜렷하게 보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에서 압축된 정확한 개념이 뭔가 나만의 간단한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어야겠죠. 다음 65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하고 수열의 극한을 취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껍데기 문제입니다. 껍데기만 극한인 상황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전혀 극한이랑 상관없을 수 있어요. 얘는 우리가 수열에서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고 중요하죠. n이 2보다 클 때만 같거나 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대입을 해서 구해줘야죠. 근데 제 생각을 해보시면 극한이잖아요. 극한에 n을 무한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이니까 얘 무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걸 정확히 아는지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67번입니다. 67번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A1을 물어보면 이때는 n에다 1을 대입해서 풀어줘야 한다 라는 거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유의하시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김새를 보고 느낌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AN, BN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AN과 BN을 얘를 가지고 구해야 하는데 얘는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럼 얘만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그럼 얘가 SN인 거니까 SN-SN-1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A1과 A2를 줬죠.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내가 이용을 해야 하고 얘를 이용을 해야 해 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쓴 거예요. 3이기 때문에 b1은 1이다. n이 2면 3은 원래 있었으니까 더해줘야겠죠. 3 더하기 b2는 1에다가 공차만큼 더해준 것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거 1일 때랑 2일 때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 값이 3분의 6이니까 2다.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d가 4가 돼야 되니까 d는 3이다. 초항하고 찾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자 n 플러스 1분의 6 마이너스 n분의 6 이걸 사용해서 풀어준다. 얘가 sn이고 얘가 sn-1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경 안 쓴다. 왜? 극한 때릴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an을 구할 수가 있겠죠. n 플러스 1 착착 해준 마이너스 6에다가 bn 구해놨죠. an을 구하실 수 있고, 그러면 an 곱하기 bn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에다가 한 번 더 해주니까 제곱이라고 바로 써버릴게요. 이렇게 되죠. 리미트를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6 곱하기 9가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67번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67번도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얘 때문에 얘는 n이 1일 때 원값을 따로 구해주셔야 합니다. 따로 이렇게 되죠. 3팩토리얼이니까 0팩토리얼, 이거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0팩토리얼은 1이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껍데기만 극한이다.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넘어가셔서 태소관계, 이것도 중요한데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온다면 당연히 샌드위치 종류가 나올 거고 문제도 뭐 많지는 않은데 평범한 것들은 잘 푸실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얘도 샌드위치로 풀 것이고, 그럼 샌드위치가 되기 위해서 이 제곱을 괜히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적절하게 넘겨서 푸셔야겠죠. 얘랑 얘가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n 제곱이 n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런 다음에 2n 넘기고 나서 이 친구를 n으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n으로 다 나눠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풀어보시고요. 자, 치환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
74번 풀어보세요. 이 친구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정석 풀이가 있고 야매 풀이가 있죠. 야매 풀이를 보여드리자면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도 무한대여야겠구나. 그런데 2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얘는 일단 5에는 없어져 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풀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엄밀하게 풀지 않으면. 근데 쉬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얘만 유일한 얘가 AN이다. 얘가 지금 3AN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3AN이 될 수 있는 애 중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당연히 성립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AN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석으로도 풀어보시고 야매로도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답은 딱 보이죠.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3분의 5가 들어가면 되니까 4분의 2 더하기 3분의 5다 계산해 주시면 답은 적용해 볼까요? 풀어보십시오. 적용해서 하셨나요? SN을 정석대로 풀 수 있어요. 정석대로 푸는 방법도 아셔야 합니다. 정석대로 풀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얘가 n제곱이어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되면 좋겠죠. 얘가 유일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수렴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급수에서 배운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쪼개서 풀어보면 얘는 얘 2n으로 나올 것이고 시그마를 풀려서 나올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k라는 녀석은 시그마로 풀어주면 n 플러스 1이고 얘는 우리가 2분의 1 n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미트 풀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3분의 1.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으면 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발산의 뭐 진입 한정 뭐 이러는데 우리가 극기성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었고 별표 치시고요. 풀어보셨죠? 차분히 풀어보시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애들은 모두 수렴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렴한다 했으니까 걔네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 당연히 얘를 이용하는 폼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바꿔주시고 이렇게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쪼갤 수 있죠. 쪼개서 계산해 주시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건 이게 수렴한다란 말이 없어요. 만약에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6이 된다. 마치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이 되면 거짓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건을 추가해 줬더니 참이야. 그러면 그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해보시죠. 선생님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업이 더 길어져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식세우기다 그죠? 계속 강조하지만 식세우기 문제는 껍데기만 극한이고 결국엔 내가 도형을 잘 좌표화해서 길이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시켰던 거고 중학교 때 계속 했던 거 이제는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수업이면 하나하나 좀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식 세우고 나서 극한 취할 때만 우리가 배웠던 등비수열이네 또는 부정형이네 하면서 답이 나오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풀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좀 주의사항이 필요한 문제들만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를 보는 게 좋겠죠. 문제를 읽으시면서 내가 어쨌든 길이로 표현을 해야 되구나, 넓이를 표현해야 되구나, 자연수라고 했고 이건 체크하면서 가야겠죠. y는 n이라는 직선입니다. 상수함수고요. 이게 이제 y축하고 만나는 점을 an이라 했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an의 좌표는 0,n이죠. 그다음 또 y는 n이라는 직선이 곡선 로그 함수인데 평행 이동을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시켰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점이 2,0이 되겠죠. 그리고 점근선 x1이 될 겁니다.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는데 1보다 크단 말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케이스가 두 가지일 거야 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점을 이제 bn이라 하자. 그럼 이 점은 일단은 여기 n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에는 로그의 값이 n이 나오게 하는 x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sn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차수가 같나 봅니다. 분명히 넓이랑 길이를 계산하는데 차수가 같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넓이에서 뭔가 하나의 변수가 상수이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그림을 빠르게 그려보면 일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부터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1로 잡고 여기가 2가 되도록 이렇게 로그 함수가 있다, 그죠? 로그 함수를 조금 뚱뚱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왜 y? 지금 이 친구를 an이라고 하고 자연수라고 해서 좀 거시기 한데 얘를 n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이 an이죠. 이 점이 a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bn, 여기가 b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SN은 지금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점이 당겨져 오겠죠. 어쨌든 이거 또는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 n이고 여기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는 1입니다. 내가 1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점의 중간값을 구하면 이 중간값의 넓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은 결국엔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해주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점을 구했어요. 그럼 중점 곱하기 1이잖아요. SN이. 그래서 SN은 사실 이 중점의 X좌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SN은 두 친구의 중점을 구해야 되니까 나는 얘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xn이라고 할까요? x에 n을 로그에다가 로그 가서 풉시다. 로그에다가 xn을 넣었더니 n이 나왔다. 그러면 an은 xn-1이니까 넘겨버릴게요. 플러스 1은 xn이다.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친구는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이 되는 거네요. 이 플러스 1로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그러면 x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중점을 구해주면 얘랑 얘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 그리고 2를 나눠줘서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SN은 구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상황에서 풀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여기랑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구할 때 논리가 똑같습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식이 달라질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식은 이런 식으로 세울 거고 이렇게 될 건데 a의 값에 따라 그 값이 누가 크냐 작냐가 차이가 날 뿐이지 이렇게 식은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SN은 어디서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변하지 않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귀찮지만 구해줘야겠죠. 색깔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그냥 사실 루트 하셔가지고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좌표는 다 구해놨고 y좌표는 어차피 차이가 1이잖아요. 1. 그래서 여기는 1의 제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둘의 차를 나타내 주는데 어차피 제곱 들어갈 거니까 누가 앞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죠. 다 구했습니다. 내가 확신만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SN을 써주고, 근데 귀찮으니까 2를 곱해서 쓰겠습니다. 깔끔하게 좀 풀죠. 2를 곱해버리면 너 2 가져가라.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얘가 2a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리미트를 붙이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여기 생길 텐데 이때 이거 구하는 길이 공식이 달라질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도 사실 여기 자리 바뀌는 거야. 그 상관 안 해요. 왜 제곱 붙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구하건 이렇게 구하건 식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판단이 쓰고 안 쓰고가 실력 차이예요. 그런데 모든 값이라는 건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막 이렇게 했을 땐 a가 1보다 작은 경우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a가 1보다 큰 경우죠. 그럼 잘 보시면 지금 a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a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얘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때는 a가 발산하는 것,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오늘 여러 번 하고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고,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다 면 0으로 가는 애들이니까 수렴시켜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시켜버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문제가 간단해지죠. 그래서 수렴시켜버리면은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다 라고 보면 다 수렴시켜버려요. 얘는 1이 나오죠. 그래서 적용해보면 a는 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이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푸셔야 하는 거죠. 이때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야 하니까 분모는 a 플러스 1, 얘가 a, 얘는 1, 얘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요. 분자도 지금 보시면 제곱 들어가 있죠. 제곱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거의 제곱입니다. 네,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 무시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a만 남겠죠. a.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거 제곱. 전개를 다 해버리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떼서 풀까요? 여기서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a n 플러스 1에다가 an 해주니까 2n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a의 n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n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무시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놓고 지금 양 분모 분자를 다 a n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a n승이 아니라 2n승으로 나눠줄 거예요. 란 말이죠. 그러면 착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이 친구는 a 제곱만 나가요. 근데 루트 씌웠으니까 a로 나갑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요 1이죠. 1.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사라지고요. 이 친구는 제곱 이렇게 되고 루트 씌웠으니까 a 마이너스 1의 앞에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2a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고 놓고 a 값을 구해주시면 하나를 더 구할 수 있고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푸셔야 한다 얘기 강조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별표를 친 이유는 여기를 계산해서 식 세우는 것까지도 중요하고 이것도 실력이긴 한데 얘를 마지막에 답을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적분스럽죠.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은 식 세우는 옛날에 식 세우는 게 까다로웠어요. 근데 요즘 스타일은 식 세우는 거는 얼추 됩니다. 학생들에 따라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하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식을 세웠다는 전제하에 얘를 정리하는 기술 자체가 이 단원 내서 배운 지식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못 풀잖아요. 이게 요즘 미적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운 것과 미적분에서 배운 걸 확실하게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미적분스러운 문제를 내겠다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미적분스러운 것 무엇이냐? 이거다. 학교 내신에서도 이제 이런 걸 잘 반영을 하셨으면 문제를 얘네들 위주로 내주시는 게 맞겠죠. 확률상.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 있는 학교는 올드한 문제보다는 그래도 브랜드 뉴를 내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구닥다리보다는 브랜드 뉴 위주로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들 위주로 대비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으로 반복되는 도형의 극한가 중요하죠. 도형에서 식을 세울 때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값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죠. 등비 급수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유형은 선생님이 예전에 중요한 문제들은 좀 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했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촥촥촥촥촥 이렇게 됐던 거. 셀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급수에 있는 문제들은 좀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고 올드하죠 얘네들. 이걸 막 다 낼 것 같진 않고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 도형 문제도 내야 되잖아요. 3도급. 그럼 급수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수 문제는 안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시험 범위에서 그거 말고 낼 게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림 도형 들어간 게 3개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천대시 하는 겁니다.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죠. 밀리죠 급수한테. 그래서 보통 이제 학평에서 이렇게 주로 내고요. 보통 이제 옛날 학평에서 깔짝깔짝 거렸고 최근으로 이제 넘어가면 얘도 학평이죠. 급수한테 좀 밀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별표. 이 문제를 앞에 우리 29번 문제랑 좀 구별해서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가 쉬운데 정답률이 낮아요.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지 이걸. 근데 여기서는 또 시험 정답률이 낮아진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촬영 시점으로 2024년 9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 특징이 문제 자체가 평이한데 평이한 거 플러스 선지가 쉬워요. 그러니까 선지를 낚시를 하지 않아. 그럼 오답으로 유도를 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애들이 오답을 찍지 않았다 그러면 찍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그럼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난이도가 세팅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쉬웠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고3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반면에 문제 난이도는 쉬운데 선지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되죠. 앞에 29번 문제랑 비교해서 같이 보십시오. 자, 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GT를 다음과 같이 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얘도 GT에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를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 친구를 여기까지 한 거예요. 9n을 곱해주면 여기는 4n, 여기는 n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n을 해주면 ft가 되는데 얘는 3n, 얘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ft의 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ft는 0 또는 1 또는 2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지금 여기서 실수했네요. 이렇게 (3n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an은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0 빼고 생각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3n 마이너스 1까지 k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초항이랑 무시하고 끝항을 더해주면 3n이죠. 개수, 자 3n을 2로 나누고 이거의 개수는 3n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식 때려 막으니까 이거 쓰고 플러스 1해서 이거 쓰고 2로 나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값을 풀어주면 얼마가 나오죠?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서 왕창 틀렸다는 거죠. 제 오답입니다. 2번이 아니에요. 그럴싸하죠. 그래도 공부한 친구들이지 뭘 틀렸을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등식에서 기본기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있고 x, y 이렇게 하면 AC, BD인가요?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죠? 판단, 이거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죠. 고1 수학할 때. 이거 아닙니다. 일단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해봐야죠.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다 곱해보고 제일 작은 거 적고 제일 큰 거 적은 다음에 여기는 얘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봐서 같은 것끼리였으면은 이렇게 하나라도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야. 왜? x가 같죠. 그러면은 x가 같을 때는 또 방금처럼 하면 안 돼요.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고쳐볼까요? 그래서 넘어갈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얘끼리 제곱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바로 모순되는 상황을 연출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9분의 4고 여기가 9분의 1.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한다는 건 잘못된 O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했던 말의 또 개념이 뭐였냐면 결국엔 주어진 것끼리 곱했을 때 제일 작아질 값과 제일 큰 값을 내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녀석은 별이라 하겠습니다. 별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있는 친구예요. 그럼 얘를 제곱을 한다는 거 어쨌든 같은 값을 제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얘는 2하고 다른 값을 곱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얘는 값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예를 들어 여기선 3분의 1하고 곱할 게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도 되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5개념이라는 거지. 왜요? 얘는 값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까 x랑 y일 때는 자유로운데 x랑 y는 값이 달라도 되니까 x랑 x면은 또 풀이가 달라야 된다고. x랑 x를 곱할 때는 값이 하나로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를 제곱했을 때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내가 따져서 부등식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3분의 4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4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친구는 3분의 2일 때보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를 제곱할 때 값이 더 크죠. 이렇게 따져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제곱을 해서 9분의 16을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하고, 그때는 당연히 이 등호가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큰 값은 얘죠. 3분의 2일 때를 제곱하는 게 제일 크겠죠. 절대값만 생각하면. 9분의 4고요. 등호 안 들어갑니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0일 때겠죠.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잖아요. 0일 때가 제일 작은 값이고 0은 내가 들어가 있는 값이니까 등호를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0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의도적으로 낚았죠. 이게 의도적으로 낚았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9n을 곱하고 여기 여전히 0 유지하는 거고 거기에 n으로 뺐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 내려가고 여기 마이너스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t는 다시 구해야겠죠. ft는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n 플러스 1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3n 마이너스 1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총 개수는 몇 개예요? 개수는 3n에서 마이너스 n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4n개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뺐으면 하나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끝항 더해주고 평균을 내준 다음에 개수 적어주시면 얘가 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 답이 되는 거죠.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잘 구별해서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곱시 제일 작은 값을 잘 생각을 해줘야 했던 문제고 내신에서도 뭐 충분히 똑같이 낼 수 있겠죠. 여기서 눈여겨봐줘야 되는 건 29번보다 얘가 쉽다는 겁니다. 여기만 조심했으면 뭐가 쉬워요? 29번은 FT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고려하죠. 뭐요? GT까지. 그래서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29번이 89번이 여기 어렵다고 분류가 돼 있긴 한데 사실 29번 잘 푼 학생은 89번에서 그 개념 때문에는 못 풀지 않았을 거고 여기 기본기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부등식은 항상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이 상식이 나한테 자리 잡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90번 자 다시 풀어보시고 90번도 풀어보시고 푸셨다면 별표 2개. 자 문제에서 이런 거 잘 봐둬야겠죠. 양수구나. 그냥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 친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1 아닌 마이너스 1이네 뭐 이런 것도 보이겠죠. 그러면 1 아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이 값이 만약에 그냥 1이었어 그러면 0이죠. 그래서 얘는 보나마나 마이너스 1, 0, 1로 나올 거야. 이것도 실력이에요. 이걸 딱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계속 반복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쨌든 x-1k인데 이제 k는 양수라고 했고 이 값이 1보다 클 때 하고 1보다 작을 때로 쪼개야겠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x가 1-k 또는 1 플러스 k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값이 얼마예요? 지금 1보다 큰 값이니까 얘네 봐야 되죠. 근데 1이겠죠. 1. 그러면 x가 1-k이거나 x가 1 플러스 k일 때는 경계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일 때는 여기 보는 거죠. 마이너스 얘는 사라질 거니까 정리를 해놓고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얘네가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서 하나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이 경계에서 함수값 따로 이 경계에서 함수값 따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는 구간의 그림 또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건 뭐 이런 식이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빼박 이렇게 되겠죠. 여값이 1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을 거란 거죠. 결국 나한테 중요한 건 뭐 이 경계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계선의 의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경계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경계선은 잘 보면 x가 1을 기준으로 여기는 k만큼 여기도 k만큼 가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 1-k 여기가 1 플러스 k니까 이걸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k 값이 변할 때 다음과 같이 변한다.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만약 여기가 4면 여기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이런 점들을 조금은 눈여겨보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gx로 가면요. gx는 합성함수하고 그냥 x-k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연속이래요. 그 연속이라는 건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은 당연히 얘겠죠.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여기에 리미트 x를 k로 보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이란 말로 주고 싶은 워딩은 딱 이거 하나예요. k가 들어가면 0이다. 이걸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별이었다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싫으니까 f별이 0이라는 거잖아요. f별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해석해본 바 별은 1-k였던가 1 플러스 k였다는 소리죠. 이해하시죠? 이거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fk 별이 fk가 1-k였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별 fk가 1 플러스 k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가 슬슬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fk도 f 함수니까요. 얘 값은 반드시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얘도 반드시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k 값이 0이 돼야 하고 이때는 k 값이 1이 돼야 하고 이때는 k 값이 2가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0보다 크다. k 중간이죠. 그럼 얘는 모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k가 1이에요. k가 1이야. k가 1이라 했어. k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는 바로 이 값을 따라야 돼요. 0과 2 사이에서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돼야 한다. 근데 여기가 지금 K가 들어가잖아요. K가 1이라고 했어요. K가 1일 때 0과 2 사이니까 이 값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0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K가 1이면 이 범위가 0부터 2까지가 돼요. 여기에 의해서 0부터 2까지 0일 때 2일 때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K가 1이라고 했는데 그 1인 값이 들어갔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모순입니다. 모순. 자, 그래서 얘는 모순 불가능. 자, 이번에 K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K가 2다. 그 말은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이면은 사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K가 2잖아요. 그럼 여기 2인데 2는 2 사이에 들어가죠.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맞네요. 이거는 전혀 모순이 안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K는 2다. 다음 여기도 해봐야겠죠. 얘도 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값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K가 2일 때가 답이겠죠. 컨트롤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면 K가 2다 하고 그냥 답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틀렸으면 내가 실수한 거고. 이제 지금은 문제 풀이니까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면 K가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는 K가 마이너스 1, 얘는 K가 마이너스 2죠.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K는 2다 라고 놓고 이제 풀어주시면 G 도트 F2를 물어봤고 F2는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래서 G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제 K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답은 9다. 잘 만들었죠?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야만 풀리는 문제로 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나는 만들 자신이 없어요. 되게 스마트한 문제인 것 같고 평가원이 아닌데도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아주 실력이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92번도 별표하시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셀프로 풀어보시는데 이게 격자점 세는 문제거든요. 좀 올드하긴 합니다. 격자점 문제가 2014, 15, 16 이때 유행하던 문제예요. 격자점 세는 문제고 해설이랑 선생님 풀이가 같습니다. 잘 풀어보시고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94번, 95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건 식세우기 문제 둘 다 식세우기 문제 풀어보시고요. 93번 이거 3개 다 좀 올드하긴 한데요. 93번만 질문이 있었으니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여기가 2고 4죠. 문제 읽어보면서 여기는 2n이다. 이럴 때 이제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얘는 보시면 1일 때 2죠. 2일 때 4, n일 때 2n. 개수 1개, 2개, n개 이런 것들. 지금 여기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길이 4겠죠. 여기 길이 2n이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에 이 도형을 포함하는 원, 아무 원이나 그려도 되겠죠. 이 원도 포함하죠. 여기를. 근데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크기를 최대한 작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일단 여기에 붙을 것 같긴 하죠. 여기에. 왜냐 여기 아래 도형이 제일 크니까. 얘 계속 줄여나가요.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이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생략된 그림이니까 여기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생략된 그림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얘를 가서 딱 제일 작게 만들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도형을 보면 대칭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반짜리만 보면 돼요. 반짜리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딱 반을 썰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맨 끝에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값은 n일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닿는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요소는, 여기가 n이면 여기가 2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n이다. 그럼 여기에 닿을 것이냐 안 닿을 것이냐, 당연히 안 닿겠죠. 만약에 여기에 닿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삐져나가잖아요. 원에서 안 닿겠죠. 그러면 언제가 제일 작겠어요? 딱 이렇게 겹치는 순간. 즉 여기에 반짜리가 조금 그냥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황. 이게 n보다는 이게 좀 너무 크게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만나는 순간이 제일 작겠죠.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대칭 썩일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이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를 고정하세요. 무조건 하나를 고정한 다음에 원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원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를 고정해 놓고, 지금 이제 고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키웠다 했을 때도 여기를 고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를 고정하고 얘를 줄여 언제까지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언제까지 줄인다? 딱 여기 닿는 순간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줄일 때가 최소 원이 가장 작은 경우다. 어딜 지나도 원이 작아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가 삐져나가지 않냐? 삐져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운드로 지금 만난 건데, 이렇게 라운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면 다 얘는 그거보다 기울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닿을 수가 없죠. 얘가 여기 뚫고 나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울기가 1로 떨어진 것보다 여기는 더 볼록성을 가지고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그거보다 한참 모자라요. 당연히 다 안으로 들어오겠죠. 다 들어옵니다. 기울기가 1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안 된다라는 거, 여기 또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1보다 크죠. 기울기가 여기가 1이니까 크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울기가 더 작아야 한다. 그래야 뚫고 나가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기울기가 여기서 1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뚫고 나가죠. 그런 것을 이제 반지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는 문제에서 딱히 왜 그렇게 되는가를 밝히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밝히라고 하지 않은 이유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비율이 1대2입니다. 1대2 비율이. 얘도 반지름보다 작죠. 그러면 이 2n도 지름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지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해가지고 길이를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밝히라면 밝힐 수는 있겠죠. 그럼 삐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근데 안 나간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 문제는 판단하고 문제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꼭지점이 지나나요 하면, 일단은 대칭이니까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난다. 그리고 하나를 고정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얘가 더 컸을 것이야. 근데 제일 작아지는 경우는 여기야. 얘랑 만났을 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삐져나가지 않아. 삐져나가지 않는 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선생님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답을 내야겠죠. 답을 내는 건 여기 구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n이에요.
2n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닿지 않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n인 거죠. 이 길이가 2n이고 원의 중심이 이 정도 있다 했을 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얘가 r이라는 거죠. 여기가 r이라는 거. r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 여기는 n입니다. n. 그러면 하나를 임의로 세팅을 이제 해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는 2n-a가 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두 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제곱은 이게 아래 거, 위에 거 이렇게 되고요. 얘는 4n 제곱 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a를 찾았고요. a를 찾았으면 이제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r 제곱이죠.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도 파이는 사라지고 결국에 r 제곱이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80 앞으로 빼고 n 제곱 r 제곱을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r 제곱은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r 제곱은 대입해서 넣어주시면 16n 제곱 3n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 제곱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80분의 16분의 9 더하기 1 45 80 답은 125 이렇게 풀면 되겠죠.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정말 식을 세우는 게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었죠. 중요한 유형들이 좀 밟히시나요? 비중을 좀 달리 하긴 했는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뭐 식세우기야 끊임없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요. 주요하게 다뤘던 유형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껍데기만 극한인 문제들도 여러분을 괴롭히긴 하죠. 유형으로 중요하다 할 만한 것들은 진짜 손에 꼽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수렴 조건도 이건 쉬운 문제 중요하죠. 그 다음 부정형 정도 이게 다예요. 뭐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부정형 그리고 뭐 약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때문에 풀이가 길어졌던 것들 2시간 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이렇게 추려지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것 플러스 쌤이 강조한 것 이것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번 풀어서 너무나 익숙한 상태를 만드시고 추가적인 문제들 프린트들 좀 풀고 다양한 문제들 경험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 공부량이 받쳐줘야겠죠.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 가면 되지 않을까요? 또 현장에서는 또 일부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영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